바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가 시아홀딩스에 대한 주봉을 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로카입니다. 자, 오늘 7월 29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주식 어때? 바로 조선내화랑 CR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조선내화랑 CR홀딩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할 건데,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상장이 되면서 전날에 그쵸? 좀 살짝 30% 이상 급등을 보인 이후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CR홀딩스는 기존의 조선내화가 이제 CR홀딩스로 사업명이 변경이 되면서 잠깐 급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주가가 지금 하한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다음 주에 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때 당시에 4월 달에 왜 급등을 했고 왜 6월 달에 급등을 했는지도 사실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조선내화랑 그 CR홀딩스랑 비슷한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비슷하게 인적 분할을 하고 주가가 좀 빠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그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까지 오늘 한번 주식농가랑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기사를 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28일, 오전 9시, 언제죠? 47분에 올라온 기사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국내 최대 종합내화물 기업인 조선내화는 지난 1일 지주사 CR홀딩스와 사업회사 조선내화로 인적 분할을 했다. 그래서 분할 비율은 7대3이다. 그래서 분할 존속회사, 옛 조선내화는 이 CR홀딩스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해서 변경 상장을 하고 신설 회사인 조선내화로 재상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CR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한가를 보였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 4월 달에 왜 급등을 보였고, 그리고 보죠, 6월 중순에 다시 한번 급등을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랑 한번 엮였었거든요. 포스코 그룹주랑 한번 엮였어. 어떤 걸로 엮였었냐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 양극할 물질,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과 양극할 물질인 열처리용, 이 새 거라는 열처리용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보였었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한번 엮였었죠. 자동차 부품주로서 엮이면서 앞으로의 그 영업이익이 실적이 호전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기사를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보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액 등 실적 계산 기대감으로 주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됐다. 이때 당시 이런 좀 우리가 좀 이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그 인적 분할에 대한 이제 이슈도 같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보면은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왜 하한가를 달성을 했냐, 사실 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뭐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이때 당시 이제 외국인이 이제 뭐죠 여러분들,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날 이제 순매도를 보였고, 오히려 이제 그 개인 쪽에서 이제 순매수를 보였다. 그래서 기관과 금융투자는 굉장히 좀 적게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었고, 외국인과 기타 법인 내 외국인 쪽에서 이제 순매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기타 법인에서 굉장히 많은 순매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6월 28일,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되기 전 하루 전날에는 외국인이랑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는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오히려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오히려 순매도를 갑자기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6월 23일에도 좀 외국인 쪽에 순매수를 보였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뭐 만약에 이그 하한가 관련된 거라든가 이제 급락에 대한 좀 이슈가 올라오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스쿨 1번지 방에다 올려드릴 거니까 여기 채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고, 일단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주가는 반등할 수 있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건데, 저는 일단 한 표를 던져봅니다. 어떤 한 표냐? 바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가 시아홀딩스에 대한 주봉을 좀 볼게요. 자, 주봉 보시면은 이 시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때 이제 2017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우리가 좀 큰 박스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라인대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시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고점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딱 여기. 그래서 이 14,000 어디죠? 14,100원. 딱 이 14,100원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14,100원에서는 이 위에서는 여러분들 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급등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긴 박스권을 이어갔기 때문에 거의 뭐 15년 이상, 15년 이상의 긴 박스권을 한 번씩 이제 또 물량을 또 받아줬어요. 그죠? 물량을 받아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단기간에 확 빠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바로 이렇게 급등이 팍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아까 주봉에서 말씀드린 그 라인대, 그쵸?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14,100원. 이 14,100원에서는 한번 그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14,100원 딱 지금 딱 정확한 라인대 나오죠? 못 들었던 구간, 뚫고 급등했던 구간. 그래서 14,100원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다시 한번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거래량은 필요합니다. 매도 출량이 또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들어와야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일단 뭐 반등 시점은 14,100원 정도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단은 신규 상장하고 첫날에 거의 뭐 30%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조선내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이게 어떻게 뭐 흘러가겠다라는 거는 이날 바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바로 이거를 좀 앞으로 주가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좀 비슷한 차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OCI입니다. OCI 보면은 OCI 같은 경우는 이날 보면은 이때 이제 그 신규 상장을 하고 좀 빠졌거든요, 크게. 그래서 빠졌는데 이날 다음 날 물론 이제 그 급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신규 상장 했을 당시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 이후에도 다음날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계속해서 주가는 빠졌다. 다만 이 OCI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한번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지만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어떻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신규 상장 당일에 시가 부근을 보다 갭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다시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OCI는 또 OCI 홀딩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두 종목 모두 이제 인적 분할로 이제 된 뭐죠, 여러분들 이제 상장이 된 OCI랑 OCI 홀딩스인데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한 이후에 그죠? 인적 분할 한 이후에 급락을 보였어요. 거의 뭐 19% 이상 그래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급등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다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좀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매물량으로 인해서 좀 빠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죠, 여러분들? 아까 그 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다?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빠진 케이스여가지고 사실 이게 그쪽 다른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다른 케이스지만 저는 이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전 여전히 시아 홀딩스는 좀 다시 좀 뭐죠? 바로 이제 다시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지금은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 이게 만약에 끝난 종목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CI 홀딩스는 위에 매물대가 있어서 좀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온 케이스인데 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위에 뭐 매물대는 많이 없지만 크게 없지만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매물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돌파를 할지 정확한 라인대는 여기죠. 정확한 라인대는 어디다? 바로 여기. 여기. 일단 18,300원은 어떻게 뚫으냐. 그리고 여기죠. 딱 이 두 라인. 그래서 아마 16,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16,5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 뚫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다. 18,300원에도 뚫으려면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내화에 대한 기업 분석은 제가 또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주식 스콜지 1번지 2채널에 올려드렸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그 조선내화만 검색하셔도 그 기존에 그 뭐죠, 여러분들 그 기록 내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 올려드린 그 이제 그 레포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방은 무료입니다. 주식 스콜 1번지 방은 무료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시아홀딩스라든가 그다음에 조선내화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면은 이 방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링크는 제가 아래 하단에 걸어놨으니까요. 그 클릭하셔서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식 로카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도 추후에 시아홀딩스랑 조선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리뷰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